제가 세 번째고요. 뭐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신 분들 앞부분에서 자잘한 거는 아마 전달이 됐을 거고 제가 큰 것만 세 가지 정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료는 여기 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모일입니다. 이제 연대 언론홍보를 졸업하고 미탐하고 하고 나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건 세 개예요. 질문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입시 전형은 들으셨으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앞에 설명을 들으면은 논술이 이런 거고 우리 애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논술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은 대부분 하세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논술을 본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걸리는 건 이거죠. 이 시점에서 얘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강의는 제일 빠르게 시작하는 거는 1월이에요. 저는 가장 좋은 시점이 1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입시로 대학 가고 싶잖아요. 대학 가고 싶으면은 그래도 1년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이 제일 좋은 시점이고 1월은 지났어요. 다음 1월은 내년이에요. 내년에 하면은 26학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은 타당하기도 하고 조금 답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늦었다고 걱정하시는 건데 사실은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작해도 평균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논술을 지금 이번 주에 당장 육모 끝나고 나면 애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 건데 얘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네보다 더 많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애들이 신규생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게요? 알고 계시네. 11월 15일이에요. 수능 다음날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논술은 정말 많은 애들이 쓰는 전형이에요. 논술은 수시에서 가장 많은 장수가 나가는 전형입니다. 학생부보다 논술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아이들이. 논술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공부는 하진 않아요. 특이해요. 수능 보는 아이들 중에서 수능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애가 없어요. 학생부는 학생부 쓰면서 내신 공부 안 하는 애가 없거든요. 논술은 시험장에 가지만 공부는 하지 않아요. 원서 쓰고 돈 내고. 근데 애들이 어떤 마인드냐면은 설마 내 인생에 시험 보러 가겠어?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겠지라는 좀 아니한 마인드가 있는 건데 되는 경우는 좋아요. 안 되면 사실은 되게 답이 없어지는 건데 원서는 쓰는 겁니다. 9월에 원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차피 내신 좋은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3등급 넘어가면 논술을 쓰는 건데 공부하기는 싫어요. 그러면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어머님도 서명 항상 오세요. 오시지만 공부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수능 다음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보통 정확하게 논술을 해야겠다고 깨닫는 시점은 11월 14일 오전 12시쯤 되면은 거의 감이 나와요. 오후가 되면은 확신을 합니다. 내가 시험 보러 가야겠구나. 그 다음날 엄청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죽어라 하고 대부분 떨어져요. 저는 이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공부하고 시험에 붙는다면 저는 온당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작하면은 저는 이 정도 추천합니다. 논술 시험을 볼 전체 아이들 중에서 지금 논술을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한 20%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0%는 이 80%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은 수능 끝나고 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은 여름방학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주 빠른 시점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1월이 최선이긴 하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랍니다. 하나 더. 그래서 저는 언제 시작하냐보다도 의지나 본인 의지가 중요하고 강의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언제 시작하냐가 붙나 이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대학 유튜브에 나오는 논술로 붙은 애들이 공부한 시점이에요. 이건 저희 반 애들이 아니고 뭐 제가 다 모르는 애들입니다. 연대 경영 붙은 애들은 고2부터 시작을 했고요. 얘는 고2 좀 빠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고2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네는 요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많은 거는 고2 겨울방학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제가 아는 애들이 아닌 거고 대학교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인터뷰하면서 합격생들에게 언제부터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답변들이 여기 정리가 된 겁니다. 고3이 고2 겨울방학이 제일 많아요. 하지만 다채롭습니다. 뭐 어디 보자. 여름방학에 와서 붙은 애들도 있었고요. 8월에 시작하는 애도 있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 갔지? 한 명 있었는데 요놈이에요. 인터뷰하는데 정말로 자기는 논술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붙어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좀 놀라긴 했었는데 이런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입시에서 신화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이 신화입니다. 신화고 우리 애들은 평범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게 좋긴 한데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지난 건 지난 거고 남은 기간 이때 시작하건 이때 시작하건 충분히 잘하면은 붙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름 때부터 완전 기본적인 개념 수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는 뭐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건 논술밖에 없어요. 다른 건 늦었냐고 말하면요. 늦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은 끝났어요. 내신은 2학년 기말고사 끝나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수능은 변동폭이 적습니다. 3년 준비하는 것 중에서 지금 6학기가 끝났고 한 학기 남았어요.
내신은 변동하지 않고 수능은 약간의 변동이 남아 있습니다. 논술은 내 경쟁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꿀 수 있는 전형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논술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얘는 뭐였지? 여기 있다. 7월 이후로 어떻게 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은 우리 시간이 이게 시간이고 이게 수능이 있죠. 7월 7일 날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출문제 풀이반 될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반 중심으로 갑니다. 이 반은 수능 전까지 갈 거예요. 가는 거고 여기에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가요. 보시다시피 연대, 고대, 성대, 성신, 인하대까지 어디를 봐도 이 5개 범위에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애들이 학교를 하나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런 포맷 중심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없는 어떤 학교들도 요 문제를 조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하는 기본적인 5가지 툴이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요거를 중심으로 가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원서를 구월했습니다. 9월에 원서 쓸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원서 실력을, 논술 실력을 알아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항상 어플을 통해서 성적이 나갈 겁니다. 매주 나갈 거고 100점은 주진 않아요. 100점 주면 어떻게 되게요? 100점 주면 학원 끊어요. 그래가지고 100점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90점밖에 안 줘요. 제가. 성적이 누적되면 이거를 기반으로 상담을 해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원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서는 상담해줄 사람이 없어요. 아예 글을 매주 보는 강사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에 원서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학교 반이 생길 겁니다. 투트랙이에요.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는 겁니다. 수능 전에 연대, 홍대, 성신여대 반이 생길 거고 역시 고대, 성대, 경희대 등 수능 끝나고 바로 그 주 주말에 보는 학교들 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이 원하면 요 반으로, 여기 가면 요 반으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면은 대학교에 파이널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제가 논술을 지금 해도 늦지 않고 7월 이후 어떻게 진행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갈 때 많죠. 갈 때 많은 건데 세 번째 질문은 얘입니다. 왜 이모일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강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저는 프로라고 쓰거든요. 저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 목적은 아이들을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학생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잘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잘한다는 건 결국은 실적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대 경영이에요. 뭐 이렇게 매년 나왔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연대 경영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대 경영 이거는 여기 이제 다 작년 겁니다. 1년 누적이 아니고 서 성대 경영, 서강대 경영 진짜 많은 애들이 보냈어요. 제가 제일 기억하는 친구는 여기 글씨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애도 있죠. 누가 제일 좁아 보이죠? 여기 좁죠. 얘는 이 학생은 4군데 붙었었어요. 논술 6개 썼어요. 6개 썼고 수능이 얼마 나왔냐면요. 국어 4고 수학 6이고 영어 2 나오고 탐구 2, 3 나왔어요. 요거 가지고 논술을 6장 썼어요. 6장 써가지고 2장은 시험장에 못 갔어요. 왜 못 갔게요? 최저가 안 맞았거든요. 하고 성대하고 서강대는 시험장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나머지 4개 갔어요. 어디 갔냐면은 동대, 또 어디지 그다음에 외대, 홍대, 항공대 써가지고 4개 붙어가지고 4개 다 붙은 아이가 있었어요. 뭐 합격률 100%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논술이 아이들을 운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이면은 4개를 운으로 보는 건 불가능해요. 계산해봤어요. 4개를 운으로 붙으려면은 224만 분의 1의 운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 좋은 애였으면은 수능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아이가 정말로 그냥 수학 6이면은 아시다시피 답이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또 현명하게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4개 골라가지고 뭐 붙어가지고 어디 갈게요? 외대 갔어요. 외대 간 아이가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 반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반 애들이 수학에도 없고 국어에도 드물어요. 대부분 고만고만합니다. 보통 2개 맞춰요. 영어 하나, 사탐 하나. 이거 2개 맞춰가지고 붙는 애들이 제일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년 실적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좀 말하고 싶은데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각자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강의해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도 쓸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보여드리냐면은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강의에 해산 결과물들, 또 하나는 제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항상 보여드립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 9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연대는 9월 말 10월 초 시험 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서 강의가 종강하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21년에도 가고 22년 또 매년 갑니다. 항상 아이들 시험 볼 때 항상 학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님이 찍어주셨어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납니다.
22년도도 갔어요. 시험은 3시에 시작해요. 제 강사 11시 반에 갑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따가 진짜 많다는 거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시험 잘 보기를 기원합니다. 애들 시험 보고 있는 거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매년 똑같은 자리에 갑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입니다. 그때는 노란 마스크였어요. 제일 먼저 그 녀석. 항상 아이들 응원합니다. 시험장에 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낯선 곳입니다. 두려운 공간이고 1년 동안 같이 했던 사람을 보는 거는 큰 위안이 됩니다. 재밌는 녀석들도 있었고요. 이 녀석은 신촌역에서 걸어오다가 이미 지쳤어요. 그래서 한참 쉬다 갔어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아이들을 붙여왔습니다. 이게 다 안 보일 텐데 진짜 거의 선거 유세급입니다. 진짜 줄 서서 아이들 응원합니다. 진짜 바빠요 강사는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중에 합격생이 나올까 싶죠. 항상 걱정하십니다. 매년 붙여왔어요. 올해인데 일반적으로 국어 강사는 수업하면 끝나요. 논술은 바쁩니다. 수업하고 상담하고 시험장까지 가서 폰부도 닦아줘야 돼요. 작년에는 연대까지 갔고요. 제가 10년 넘게 갔습니다. 학교 간 지가. 연대 가고 올해는 연대랑 고대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주말 수업 떼고 가는 겁니다. 강사가 토요일 수업 빼는 거 되게 힘들어요. 수업 종강, 그러니까 딸과 휴강하고 애들 보러 갑니다. 마지막까지 애들을 봐야 되거든요. 요게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이제 제 시간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트예요. 하나 더 있다. 맞아, 시간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 논술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를 보면은 제가 그거를 첨삭을 해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마다 기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보내줘요. 연산해서 보내주면은 제가 이렇게 첨삭해줘요. 정거 보자. 이게 저고요. 실물이 훨씬 낫죠. 이게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글을 하나하나 첨삭을 해주고 이거를 돌려주고 아까 보신 성적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아이에게 써서 학원으로 보내주라 그러면은 이런 식의 첨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트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애들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왜 못하냐.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공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은 애들은 되게 지루한 거예요. 바다가 뭔지를 말해주면 애들은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논술 공부해야 되라고 말하면은 이 힘들고 지루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뭘 얘기하냐면요. 그래, 육모 끝났고 지금 힘들구나. 아주 지루할 거야. 올해는 이미 망했어야겠지. 그치? 올해는 우울할 거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12월에 올 거야. 네가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보낸다면은 12월에 너네는 오사카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년 3월에는 계약하면은 소개팅을 할 수 있을 거야. 이쁜 누나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년 5월에는 대학에 축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9월에는 연고전이 있을 겁니다. 애들한테 연대 문제 풀어준 건 중요해요. 근데 애들이 연대를 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대학 가자. 이 마인드로는 동기가 되게 약합니다. 강의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에게 왜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푸른 바다는 연대가 될 수도 있고 고대가 될 수도 있어요. 수업은 중요합니다. 수업은 중요하지만 애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첫 시간에 홍정준 선생님께서 멘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거는 그냥 장인이고요. 이거를 가르치는 게 멘토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강의도 하고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응원하고 많은 성과들 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논술을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논술 쓸 거거든요. 다 씁니다. 쓸 거라면은 지금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준비하는 거고 준비할 거라면은 최고의 강사랑 함께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만큼 이야기 들은 만큼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올해 아이가 좋은 결과를 내서 올해 12월에는 오사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